네, 시청자 여러분, 이틀 동안 잠시 자리를 비웠습니다. 최지은 장군이 제 자리를 대신해서 김용민 브리핑을 이끌었는데요. 자, 오늘 복귀했습니다. 어제 중부지방으로는 호우특보가 내려질 만큼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제가 2박 3일 동안에 전라남도 여수에 있었거든요. 무척 더웠습니다. 네, 제가 가을비를 몰고 중부지방으로 올라온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오늘도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고 내일은 전국에 또 다른 가을비가 예보됐습니다. 주말까지 넉넉한 비가 강원 영동 지방에 내린다고 하는데 참으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아주 깔끔하게 해갈되기를 바랍니다. 2025년 9월 18일 목요일, 시청자를 가스라이팅하지 않는 방송 김용민 TV 김용민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아침 신문들 어떤 이슈에 주목하고 있는지 뉴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희대 대법원장이 정면 충돌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회동해서 이재명 후보 재판을 두고 알아서 처리하겠다라고 말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사퇴와 특검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부인했는데요. 그런 논의는 전혀 없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민주당은 사법부 수장의 정치적 편향성과 의혹을 문제 삼으며 거취 압박을 이어갈 움직임입니다. 다만 내란 특검팀은 현 단계에서 수사 착수 계획은 없다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사태가 실제 특검 수사로 번질지는 국회 특검법 개정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송승용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현 상황의 타개를 위해 지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 합의체 판결과 관련한 유감을 표시하고 내란 사건 재판장의 룸살롱 접대 의혹 관련 윤리감사 결과를 조속히 공개해야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법무부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수사 과정에서 충격적인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2023년 5월 수원지검 조사실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이 검사와 함께 연어 회덮밥 초밥을 먹고 김성태 전 회장이 종이컵에 담긴 소주를 마셨다는 겁니다. 외부 도시락 반입, 공범간 대화 허용, 쌍방울 직원의 검사실 상주 의혹까지 사실일 가능성이 있다고 법무부는 밝혔습니다. 이는 검찰이 지난 4월 술 반입은 불가능하다라며 부인했던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되고 있는데요. 이화영 전 부지사는 당시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을 연루시키려 술자리를 마련해 회유했다라고 주장했는데요. 검찰은 강하게 반박해 왔습니다. 법무부는 외부 식사 비용을 쌍방울 측이 부담했는지 조사 과정에서 규정 위반이 있었는지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가 흔들릴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철저한 진상규명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 불가 외교가 한미 관계에 큰 도전이 되고 있다고 조선일보가 밝혔습니다. 중국과의 관세 전쟁을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정작 중국에는 고율 관세를 반복적으로 유예하면서 한국, 일본 등 동맹국에게는 투자와 시장 개방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최근 트럼프는 반도체 의약품에 자동차보다 높은 관세를 시사했는데 한국과 대만이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반면에 중국, 러시아, 인도 같은 강대국에는 우호적 태도를 보이며 관계 회복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틱톡 규제, 대중 관세 등에서도 실제 조치는 유예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동맹을 약자로, 비동맹 강대국을 강자로 대우하는 스트롱맨 외교가 미국 글로벌 리더십을 약화시킨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한국은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압박을 받고 있고 일본, EU도 막대한 부담을 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을 과거의 미국처럼 생각하지 말고 달라진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라고 조언합니다. 끽소리를 해서는 안 됩니까? 여전히 미국에 대해서요? 다음 소식입니다. 롯데카드 해킹 파문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회원 960만 명을 둔 롯데카드에서 유출된 데이터가 당초 보고된 1.7GB가 아니라 무려 200GB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SK텔레콤 해킹 때보다도 20배 이상 많은 규모입니다. 특히
카드 결제 핵심 정보인 CVC까지 유출됐을 가능성이 제기돼 소비자들의 불안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롯데카드가 해킹 발생 17일 뒤에야 사고를 인지했고 보안 투자도 인수 이후 줄어든 정황이 있다는 점입니다. 금융당국은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마련 중이며 롯데카드 대표도 대국민 사과에 나섰습니다. 전문가들은 AI 시대 더 정교해진 해킹에 맞서 기업의 보안 투자를 확대하고 정부도 관리 체계를 효율화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데요. 개인정보 유출이 단순한 불편을 넘어 금융범죄로 이어질 수 있을 만큼 촘촘한 대응이 시급해 보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민의힘이 초유의 충격에 빠졌습니다. 두 차례의 원내대표를 지낸 권성동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 의혹으로 구속됐는데 역대 모든 특검을 통틀어 현직 국회의원 첫 구속 사례로 거론됐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나경원 현 의원 등 중진들이 무더기 징역형 구형을 받으면서 사법 리스크가 당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장동혁 당대표는 야당 말살이라고 반발했고 송원석 원내대표도 사법부가 먼저 들어누웠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영남과 수도권 의원들 중에는 증거 부족에도 구속이 이루어졌다면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장은 내란 특검이 추경호 의원 등 당 지도부를 정조준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11월 패스트트랙 선고까지 겹치면 의원직 집단 상실 사태가 현실화될 수 있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오는 21일 대구에서 대규모 장외투쟁을 열며 정권과 사법부 공세에 나서겠다는 계획입니다. 네, 이상 오늘 아침 신문 주요 뉴스 살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TV 뉴스는 이 아침에 어떤 소식을 전하고 있을까요? TV 뉴스 리뷰 함께 하시죠. 시장의 예상대로 미국의 기준금리가 인하됐습니다. 인하폭은 0.25%포인트로 이제 연 4%에서 4.25%가 됐습니다. 우리나라와의 격차는 최대 1.75%포인트로 줄었습니다. 미국 기준금리 인하는 지난해 12월 이후 9달 만으로 트럼프 2기 출범 후 처음입니다. 연준은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에도 관세로 인한 물가를 우려하며 금리를 낮추지 않았지만 최근 약해지고 있는 고용시장 상황을 반영한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김건희 여사에게 이유환 그림을 사주고 인사청탁을 한 혐의를 받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새벽 1시 50분쯤 김 전 검사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 여사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위 특별검사팀이 김 전 검사에게 우선 적용한 혐의는 청탁금지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1년여 전 윤석열 전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조 대법원장이 윤 전 대통령에게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에 관해 알아서 처리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제보가 있다는 겁니다. 윤석열과 조희대가 만났고 조희대는 윤석열에게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바로 처리하겠다라고 하는 제보를 제가 받았는데 아직도 답변이 없습니다. 서 의원은 제보가 당시 여권 고위 관계자로부터 나왔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시 여권의 고위직으로부터 제보를 받았습니다. 민정에 있었던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부축을 받으며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 사무실로 들어옵니다. 권성동 의원에게 1억 원 전달하신 거 맞습니까? 김건희 씨에게 목걸이와 가방 전달하는 거 천천히 가십시오. 수고가 많아요. 나중에 들으세요.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한 이유는 건강 문제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왜 오늘 일방적으로 조사 날짜 정하셨습니까? 내가 아파서 그랬어요. 수술 받고 아파서 그래요. 그만 나중에 다 만나서 얘기합시다. 통일교 측은 이례적으로 한 총재의 심장 관련 질환을 자세히 설명하는 자료까지 냈지만 특검은 한 총재가 공범인 권성동 의원이 구속된 뒤에야 협의 없이 출석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한 총재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통해 권성동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하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씨에게 고가 목걸이와 가방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모자와 마스크를 쓴 남성이 경찰 수사관들과 함께 인천공항 출국장을 빠져나옵니다.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경기 광명시와 서울 금천구 등에서 벌어진 KT 무단 소액결제 사건의 피의자입니다. 경찰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와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그제 오후 2시쯤 중국에서 입국하는 중국 동포 A씨를 공항에서 체포했습니다. A씨는 불법 소형기지국 장비를 승합차에 싣고 다니면서 특정 지역에 거주하거나 머무른 KT 이용자들의 휴대전화를 해킹해 모바일 상품권을 구매하거나 교통카드 충전 등 무단으로 소액결제를 한 혐의를 받습니다.